매번 느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통 이제 심사를 하면은 50명 중에 한두 명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플하게 줘요. 창업요리사 제호쌤 이재호 지도사입니다. 저는 경영지도사로 활동을 해왔고요. 21년도에 자격을 취득해서 22년도부터 창업심사를 많이 좀 다녔어요. 많은 기업들을 받고 오늘 발표 스킬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어달라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 고객사들한테 푸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오늘 조금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PD님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풀게 됐으니까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도움받으시는 분들은 꼭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D님 궁금하셨던 게 뭐였죠? 많은 면접을 보면서 가장 최악의 발표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악의 발표. 기억나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애티튜드냐면 가급적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발표 내용에 미처 안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TMI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시면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답변이 되지 않았을 때 심사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해요. 그냥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시면 끊고서 말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충분하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이 관계가 없으면 저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통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키포인트예요. 발표 시간은 최대한 임팩트 있게 짧게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활용하세요. 5분 발표 때 3분 발표하잖아요.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리 짧게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서 이 여유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그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심사위원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심사위원의 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만 짧게 내뱉어주고 그들이 더 추가적인 질문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를 잘 준비해갔는데 발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잘 못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정량적인 지표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업마다 다르고 점수들도 배정들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에요. 사업계획서의 포커스는 구체성에 있다면 두 번째, 발표평가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에 있는 거예요. 이 실현 가능성은 대표의 역량, 팀원의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우리의 매출 확보 방안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사업계획서 기반의 발표 자료에 대부분 녹여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미처 심사위원분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질문으로 오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 그리고 이 실현 가능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숫자, 가급적이면 우리의 경험, 과급적이면 고객의 피드백이 반영이 돼서 혹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해주시면 MVP 테스트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패키지 지원 사업들 있죠. 정창사, 조창패, 창도패, 재성패, 기타 등등의 지원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요것만 잘하셔도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고 다 상대평가예요. 절대적으로 70점 만점이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평가 점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배정돼 있어. 그럼 일부 점수를 깎고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 합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평가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분이 이거 기술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런 평가를 다녔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공격하는 심사위원분들이 없을 순 없어요. 근데 진짜 극히 낮아요. 왜냐? 어떤 특정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표보다 더 똑똑한 심사위원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분야의 기술 뎁스가 아주 깊은 변리사님이라던가 특정 분야 박사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건 박사님들의 지식 범위는 와이드하지 않고 굉장히 뎁스 있고 좁게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핏에 딱 맞는 심사위원을 업체가 만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 있을 수 있어요. 수익성. 이거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일부 놓여져 있어야 되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박리담의 형이냐, 우리가 굉장히 고급화된 프리미엄형 비즈니스 모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박리담이라면 이제 시장 캐파,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맞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요. 왜? 규모의 경제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수준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는 고객의 니치를 충족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격 전략이라던가 생산 전략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발표를 할 때 발표 자료 분량이나 시간은 어느 정도로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발표 자료는요, 공고가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15페이지 내외, 발표 시간은 5분 내외. 이게 또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지원 사업은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어떤 지원 사업은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그래서 그 해당 지원 사업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달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할게요. 우선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면 잘 듣고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하라. 가급적이면 발표하는 시간보다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늘려라. 발표 전에 미리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발표에 참가해라. 자, 이게 발표 스킬의 중요한 3가지 포인트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했고 계속 지원했는데 떨어지시는 대표님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 잘 받을 수 있게끔 기업을 세팅하고 빌드업하고 컨텐츠를 어떻게 고도화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창업요리사 재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